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생 두 딸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 무개념 시누이 때문에 시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일단 싸지르고 보는 사람들의 심리가 정말 궁금하네요. 아이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아이는 무슨 죄인가 싶네요. 다들 시집살이 때문에 많이들 시댁과 트러블이 있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시부모님만큼 좋은 분들도 못 봤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은퇴를 안 하셨고 직장 생활하시느라 오히려 저희에게 신경 쓸 틈이 없었죠.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누이였습니다. 남편보다 어렸던 시누이는 6살 된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예상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시누이는 아이가 먼저 생겨서 결혼 준비를 급하게 하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시누이를 응원했습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하다 보면 실수로 임신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면 말이죠. 그렇게 시누이는 급하게 결혼했지만 아이도 키우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어린 나이답지 않게 책임감이 투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가족들 있는 서울도 아니고 큰돈 벌겠다고 자발적으로 지방에 있는 대기업 부품 공장에 들어가서 용돈 한 푼 안 받으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면 사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추석에 일이 벌어진 거죠. 남편하고 아이들 데리고 시댁을 방문했는데 시댁에 시누이가 와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명절에 일해야 돈 더 번다고 한 번을 안 올라왔었는데 웬일인가 싶었죠? 반갑게 인사하며 근황 얘기를 하는데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안 좋은 일이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당사자에게 묻는 건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표정이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굳이 무슨 일인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시누이가 입을 열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공장 안 다니고 서울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시부모님께 아이를 맡기려는 거였죠. 시누이에게는 무적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형마트에서 근무하시는데 시누이가 일하면 시어머니보다 더 벌 수 있으니 시어머니 보고 일을 그만두고 자기 딸을 봐달라는 거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럼 시어머니에게 그만큼 지불하겠다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누이 머릿속에서는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둘 중 한 명은 시누이 애를 봐야 하는데 그러려면 둘 중 한 명은 그만둬야 한다. 그럼 적게 버는 사람이 그만둬야 한다는 논리였죠. 시어머니는 노후 준비도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벌 수 있을 때까지는 벌어야 하는데 그만두면 네가 생활비 줄 것도 아니지 않느냐였고 시누이는 그럼 생활비를 엄마가 줄 거냐며 바락바락 대들고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래서 시누이에게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을 등록하면 되지 않냐고 했는데 그 와중에 보내도 유치원을 보내지 어린이집을 불안해서 어떻게 보내냐고 하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오전에 어린이집 다니는데 어린이집이 뭐가 어때서 그러냐니까. 유치원 안 보내면 주변에서 불쌍하게 봐서 싫다고 하는 별 이상한 논리를 펼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잘 버니까 엄마한테 용돈 좀 드리면 되지 않냐고 그럼 엄마도 일 그만두고 애 봐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한테 2년 전년 욕먹고는 육아 구걸이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식사 끝나고 나서 시부모님도 커피 마시고 싶다고 하시고 도 좀 걷고 싶어서 제가 커피 사온다고 나왔는데 시누이가 쪼르르 따라 나오더라고요. 불길한 기운이 엄습했는데 역시나 시누이는 저한테 질척대더군요. 어차피 애 둘보나 셋보나 크게 차이 없지 않냐면서 자기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랑 제수당이랑 해서 100만 원 주겠다며 부탁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마다 꼭 한 번씩은 아이 데리러 오겠다면서요. 본인이 저한테 되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 줄 알더라고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까지 계산해서 성금으로 줄 거 아니면 애 못 봐준다고요. 시누이는 왜 그러냐며 가족끼리 힘들 때 도와줘야지 꼭 그렇게 돈 얘기를 해야겠냐고 하더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직설적으로 얘기해줬습니다. 돈 달라는 게 아니라 안 봐준다는 거라고요. 우리 애들 보는 것도 힘든데 애 하나 더 늘어나면 아이 셋은 무슨 수로 돌보냐고. 시누이만 생각 고쳐먹고 어린이집에 맡기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걸. 왜 억지 부리냐니까 자기 애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게 죄냐며 오히려 큰 소리 치더라고요.
어려서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건지 다시 얘기해줬습니다. 나도 맘 같아서는 애들 영어 유치원 보내면서 한 달에 몇백씩 쓰고 싶다고요.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데 신우이 형편은 지금 유치원 보낼 형편이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요. 그랬더니 툴툴거리면서 먼저 집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커피 사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출발하기 전보다 더 험악해졌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니 신우이가 분명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했는데 단순 성격 차이면 양육비 청구할 수 있었을 텐데 수상하다고 여긴 남편이 신우이의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충격적인 내막이 있더군요. 신우이 부부는 맞벌이였는데 신우이가 공장의 오피스 허즈밴드라고 하나요? 파트너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남편한테 들켰는데 추궁을 해보니 아이 아빠가 그 불륜남이었던 거죠. 그러니 양육비도 못 받고 애만 데리고 도망치다시피 시댁으로 올라온 거였죠. 큰 소리 치면서 애 봐달라고 떼쓰면서 저런 중요한 내용은 다 숨기고 집에 도착하니 시부모님은 거의 땅이 꺼질 듯이 한숨만 쉬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신우이에게 삿대질하며 버릇이 아주 개같이 들었다며 주제 파악 못하고 무슨 유치원 타령이냐고 시부모님께도 절대 봐주지 말라며 한 번 맡기기 시작하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결국 삐쳐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시댁을 떠나기 직전까지 시부모님에게 신우이 빨리 내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추석 지나고 신우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그렇게 깨졌는데 설마 또 애 봐달라는 부탁은 아니겠지 싶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오빠는 언니 말 잘 들어주지 않냐며 제발 애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지금 끊으면 못 들은 걸로 하는데 아니면 남편한테 얘기하겠다고요. 솔직히 어린이집 종일반 보내고 어지간한 직장 다니면 타이트하긴 해도 생활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호화스럽진 않겠지만 남편 두고 다른 남자 애 가져놓고 사치스럽고 편하게 살려고 하면 그건 욕심 아닌가요? 그게 신우이와 제가 한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나서 시댁에 들렀을 때 신우이는 없더라고요. 시부모님께 여쭤보니 시부모님께서는 애는 못 봐주지만 지내는 건 괜찮으니까 어린이집에 아이 맡기고 직장 구하라고 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우이는 끝내 시부모님 뜻을 거스르고 집을 나갔는데 최근에 연락해보니 시골에 있는 환갑 바라보는 할아버지한테 결혼식도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다고 하네요. 개인의 가치관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신우이의 저런 태도가 못마땅한 제가 꼰대인 걸까요? 남편은 불륜 저지르는 놈들은 사람도 아니라고 저런 동생 필요 없다고 하는데 시부모님은 아무리 미워도 딸이라 그런지 마음 많이 쓰시는 듯 하더라고요. 딸 빈자리 못 느끼시게 저라도 열심히 챙겨드리려고요. 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